예,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는 3년하고도 2개월이 더 걸렸습니다.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실형을 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. 황민지 기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. 자, 황 기자 어서 오십시오. 1심 재판 왜 이렇게 길어진 거죠? 네,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게 2019년 12월 31일이고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으니 3년 이상 걸린 겁니다. 예. 조 전 장관 재판은 기소 이후에 혐의가 추가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. 2021년 4월에는 조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주심 판사가 2명이 휴직하면서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. 지난해 1월에는 검찰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배척한 재판부 공정성을 문제 삼아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5개월간 재판이 멈추기도 했습니다. 이 기간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1명이 추가로 교체되기도 했고요.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 안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을 따지기 전 의견이 크게 엇갈려 판결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예, 그렇게 됐군요. 보통 뭐 징역 2년 정도 실형이면 법정 구속되는 장면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조 전 장관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, 일단. 네,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 바로 수감되는 건 아닙니다. 예.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한다. 이게 법원의 원칙인데요.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. 또한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이미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 수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예, 그렇죠. 정경심 씨는 형량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. 네, 정정 교수는 지난해 1월에 이미 딸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서 현재 수감 중입니다. 그런데 오늘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아들 입시 비리 등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징역이 1년 더 늘었습니다. 원래 정정 교수는 형기가 2024년 6월에 끝나는데 중간에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는다며 2달간 형 집행 정지가 됐었고 오늘 1년까지 추가돼 2025년 8월까지 복역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은 조 전 장관 재판이 1심만 끝난 상태여서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. 예, 뭐 재판 끝나고 나서 조 전 장관 기자들과 잠시 만났는데 무죄된 부분을 강조하고 유죄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못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지금 표현을 했는데 항소한다는 거죠? 네, 말씀하신 대로 청사 밖을 나오자마자 조 전 장관은 바로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.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혐의 등은 기소조차 안 되고 무죄가 나온 혐의가 많아 향후 법정에서 추가로 다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반면에 검찰도 오늘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방침이어서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양측이 항소를 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는데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전 교수 입시 비리 등 재판에서도 1심 선고부터 확정 판결까지 1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. 예, 뭐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뭐 유감 표현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군요. 예, 황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. 예.